자, 이어서 저희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신용환 교수 함께 모셔서 지금 상황 또 정리해보고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네, 이렇게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네, 네. 예상 좀 하셨습니까? 좀 전에 제가 경향 TV에서 생방송을 하면서 그러셨어요? 패널 분들하고 해서 제가 204표에서 205표가 될 거다라고 오, 했고 진행자 중에 한 분도 그렇게 했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220표 정도를 예측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측하셨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쪽집게냐 뭐냐 이제 많이 격려도 하고 네. 멍석 깔아라 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오면서 여러 가지 재밌는 이제 격려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경향 TV에서 오마이까지 오면서 지하철 여기까지 못 와서 여의도에서 이제 뛰어오면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지금 응원봉에 굉장히 다 정말 기뻐하고 국민의 계시죠? 예, 정말 승리. 진정한 승리를 이렇게 만끽하고 계신데 저는 네. 이제서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우선 204표 내지 205표 정도 될 것 같다라고 예측했던 게 제가 오마이 TV에서 출연해서 했던 얘기 그대로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보수의 본질적인 가치 철학을 다 잊어버렸다. 그러면 현상만 남는데 현상의 핵심은 자리. 그 네. 자리는 이제 두 부류가 있겠죠. 대권에 도전한다는 사람들은 대권을 가기 위한 자리.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의원들은 자기가 재선, 3선, 4선을 가기 위한 자리,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대주주에게 충실하려고 한다. 네. 대주주는 윤석열이 아니고 지금 마지막 남은 붙잡고 있는 TK, 부울경 등등 지금 이제 보수의 대주주가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적인 거에 기대서 예를 들어서 오늘 나온 인터뷰들을 보면 그게 여러 가지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탄핵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역 민심을 들어서 나는 반대를 하겠다라고 인터뷰를 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뭐 실명으로 나경원 의원 같은 네. 경우는 황당하게도 네. 소고기 파동 때를 떠올리게 한다. 오늘 나온 아이고. 이 민심이 과연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거냐 이런 황당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또 하나 제가 우려를 네. 했던 게 생각보다 이탈표가 많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렸던 게 명태균 씨 황금폰의 패러독스, 황금폰의 역설이다. 역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뉴스에 나온 대로요. 네. 오세훈, 홍준표, 추경호, 뭐 이준석 의원 등등등 해서 쭉 있잖아요. 네. 이게 본격적으로 탄핵이 되고 수사가 되면서 이제 내란죄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또 다른 한 축에서 명태균 씨 폰에 관련된 것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국민의힘 쪽에서. 그렇다면 이분들이 진정으로 탄핵을 원하겠는가? 네.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탈표가 지금 밝혔던 7분 외에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도 사실은 제가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보수적으로 수를 잡고 긴장을 늦추지 말고 네. 계속해서 설득하고 열심히 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렸던 것이지 아하. 저도 속마음으로는 230표 박근혜 탄핵 때 234표가 나왔죠. 네. 그 이상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역시나 이들은 국민의 뜻에 부응하지 않았다. 결국 오늘 이 탄핵의 의미는 전 두 가지로 봅니다. 네. 윤석열에 대한 탄핵도 있지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대한 탄핵도 국민들이 다 내포하고 보고 있는 그대로다. 탄핵. 국민의힘 당에 대한 탄핵도 같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봅니다. 윤석열뿐만이 아니고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탄핵까지 지금 네네. 이어졌다. 또 한 가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동훈 예. 대표가 분명히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된다고 했죠. 7표는 이미 확정되어 있었죠. 그러면 네. 거기서 더 나온 게 5표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당내 영향력이 얼마나 없는지 단적으로 입증을 해줬고 당장 네. 아마 지금 이 시간 이후로 한동훈 대표에서 몰아내겠죠. 한동훈 대표도 이제 끌어져 내려질 것이다. 네. 자리 지키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그리고 이후에 펼쳐질 국민의힘도 너무나 심플합니다. 뭐 제가 무슨 뭐를 숫자를 맞춰서가 아니라 너무나 심플해요. 어떻게 됩니까? 데자뷰 어게인 2017입니다. 2017. 이상하잖아요. 보세요. 예. 2017년에 박근혜 탄핵을 당했죠. 그러면 그렇죠. 탄핵을 당했으면 네. 지하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국민들께 석고대죄하고 아하. 우리는 정말 뼈를 깎는 노력과 살갗을 벗는 노력을 해서 혁신을 하고 네. 다시 태어난다라고 네. 국민들께 고백하고 진정으로 참여하고 다시 일어서려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죠. 네. 그 당시 어땠습니까? 당장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바꿨습니다. 네. 그러면서 홍준표라는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뽑았습니다. 음. 점점점 우경화로 갔죠. 네. 어떻게 보면 그 우의 씨앗은 이미 그때 다 태어나고 있었죠. 아하.
그 뒤에 어땠습니까? 황교안이라는 분도 당 대표로 뽑았죠. 부정선거 얘기가 그때 굉장히 많이 나왔죠.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반 우리 뭐 진보다 보수다를 떠나서요. 다수의 어떤 중도의 국민 입장으로 봐도 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2017년도에 예. 2017부터 시작된 2018 이런 모습들이요. 진정으로 참여하고 반성한다면 혁신의 모습으로 거듭나서 조금이라도 네. 참되게 보수의 가치를 실천하는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이라든지 국가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을 것 같은데 거꾸로 점점 우경화가 돼서 그때도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고 네. 급기야 그때 2017년에 치러진 대선에서 24%그 어려운 와중에 24를 얻었다고 자랑질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앞으로 펼쳐질 그림 자명합니다. 음. 이번에 내란에 해당되는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눴죠. 네. 실탄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국민에게 겨눴다는 뜻은 뭡니까? 국회에 대해서도 겨눈 거죠. 국민의힘 당에 대해서도 총뿌리를 겨눈 거예요. 네. 희한하죠. 자기들한테 총뿌리를 겨눈 사람을 두둔합니다. 탄핵을 부결시킵니다. 그 뜻은 이미 어게인 2017로 간다. 계속해서 자기들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대주주에 충실한 것만이 이들의 목표다. 아. 너무나 참담하고 무겁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면서 한 기자가 전화가 왔길래 예. 이제서 시작이다. 이제서 시작이다. 왜냐하면 234표일 때 아무래도 헌재에서 조금은 가벼운 마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처리를 할 때 예.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국민의 다수의 뜻을 따라서 처리를 했다 이런 건데 네. 204표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내란죄를 놓고 처벌을 하지 않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있다는 건 저는 상식으로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이 숫자가 애매함을 놓고 또 딴소리를 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겠죠. 아. 네. 야, 그래서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없습니다. 상황이다. 이제서 예. 진짜 시작이고 진짜 네. 투쟁. 국민들께서 지금 축제처럼 이렇게 즐겨주시는 거 너무 좋고 고맙습니다. 네. 이게 그럼요. 하루 이틀 가는 게임도 아니고 싸움도 아니기 때문에 네. 정말 이게 매번 심각하게만 해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MZ 세대 분들, 네. 수많은 우리 여성분들 축제처럼 즐겨주시는 거 정말 좋습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더욱 축제처럼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장기전으로 싸울 네. 준비를 하지 않으면 다시 이들에게 또 당한다. 보세요. 대릴사이들이어서 그 뒤에 쉽게 집권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요. 그때 탄핵도요. 희대의 사건이고 네. 그 정도였으면 정말 자기들 뼈를 깎는 살갗을 다 벗겼어야 되는데 안 하고 대릴사이로 쉽게 집권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테크닉을 부리죠. 요령을 분명히 부릴 겁니다. 오늘 네. 지금 오면서 이 뉴스를 보니까 벌써 대권 주자라고 스스로 자임하고 있는 사람이 대권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예. 한심하고 정말 국민들이 무엇을 위해서 투쟁하는지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네. 결국 윤석열 이제 꼬리 자르기 떼어내고 또 다시 국민의힘이 박근혜 탄핵 이후에 보여왔던 네. 그런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예, 예. 더 이상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되고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윤석열 조금 전에 입장을 또 내놨습니다. 네네. 뭐 다 제가 읽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뭐라고 했냐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달고 세계를 누비며 성과를 거둘 때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합니다. 저는 지금 잠시 멈춰서지만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뭐 돌아오겠다는 그런 의지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정청래 의원이 소추 의원입니다. 국회를 예. 대표해서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네, 네. 헌재에 도착해서 예, 예. 접수를 했고요. 탄핵 예, 소추 예. 의결서를 정청래 의원이 조금 전에 저희가 인터뷰도 했지만은 거기 헌재 현장에서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헌재에서 좋은 결과 나오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헌재에서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소집한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진행이 될 거다. 네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배당을 한다. 예, 예.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지금 좀 전에 네. 그리고 탄핵안 등본 전달을 위해서 대통령실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네, 김민기 네. 사무총장이. 예. 네. 지금 기자님께서 읽어주셨지만 일종의 이거를 이제 5번째 일종의 담화라고 본다면 네. 엊그제가 이제 4번째였잖아요. 그렇죠. 국민 가슴에 점점점 불을 더 질러대고 있는데 아하. 지금 읽어주신 이걸로 보면
제가 조금 격하게 표현드리면 네. 똥 싸는 것도 화가 나는데 거기서 완전히 누워서 뒹굴뒹굴 뭉개고 있는 거죠. 온몸에 똥칠을 하고. 네. 좋아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요? 대한민국 나라 팔아먹는 영업을 지금까지 해왔죠. 예. 지금 어땠습니까? 엊그제 지난주 1주 전에 탄핵 부결이 됐을 때 처음 비상계엄이 열렸을 때 주가 빠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습니다. 맞아요. 오늘 만약에 또 부결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 다음 주 시장이 뻔했어요. 너무 걱정되죠. 대한민국 예. 1호 영업사원이요? 네.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그런 인식을 합니까? 이게 그 사람의 수준이에요. 네. 나라 팔아먹는 영업사원을 했고요. 또한 중요한 대목이 두 번 지금 읽는데 두 번이 나오더라고요. 잠시 멈추지만 잠시 그만두지만 그러니까요. 잠시라니요. 잠시 잠시라니요. 이 사람 헌재에서 인식이 이런 거예요. 뒤집겠다. 제가 같이 턱 밑에서 오랜 시간 봤지만 네. 잠시라니요. 예. 누가 본인 돌아오는 걸 용납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국민이? 그럼 다시 총불이 겨누라고요? 아니 예를 들어서 헌재도 아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유로 법리적인 걸로 해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네. 기각을 했다. 만약에 뭐 저 인용을 안 했다. 그러면 다시 총불이 겨누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요. 어디다 대고 잠시라는 표현을 합니까? 이 순간에 아. 석고대죄를 해야지. 자, 다음 주 월요일에 재판관 회의가 소집이 돼 있고요. 사건 처리 일정을 정할 거다. 사건 번호가 나왔습니다. 2024 헌나 8. 2024 헌나 8. 이렇게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사건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라는 입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재판관 회의가 소집이 돼 있습니다. 자, 이 절차에 따라서 헌재에서 심판할 텐데 180일 네, 퇴장 네 맞습니다. 예, 이제 끌 수가 있는데 이게 그렇게 오래 끌 사건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63일 정도 걸린 거죠. 박근혜 대통령 때 91일 정도 네. 걸렸죠. 그런데 네. 이건 내란죄라는 걸로 국한해서 본다면 네. 다른 부분은 차치하고더라도 내란죄로 국한해서 본다면 네. 그렇게 시간 끌 게 없다. 아마 국힘 많은 의원들이 벚꽃 대선을 꿈꾸면서 임기 단축의 개헌이니 뭐 이러면서 시간을 끌어보려고 했죠. 또 심지어 이제 어떤 사람은 뭐 장미 대선을 또 꿈꾸면서 시간을 끌어보려고 했죠. 그러나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설날 구정, 설날 대선 또는 뭐 오. 최대한 늦춰져도 꽃샘추위 대선 이 정도로 봄방학 대선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더 빠르게 생각을 해요. 너무나 판단해야 된다. 심플하고 심플하다. 이 내란죄 쪽만 놓고 본다 그러면 지금 터져 나오는 네. 수많은 매일매일 나오는 수많은 뉴스들 플러스 또 한 가지가 있잖아요. 명태균 씨 황금폰. 아하. 이제 명태균 씨 황금폰은 이렇습니다. 제가 검찰에 조사 받을 때도 그때 나와서 제가 네. 말을 안 했잖아요. 실무 검사단에서는 모든 걸 다 체크하려는 노력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입을 다물었던 거거든요. 당시에. 네, 네. 그런데 명태균 씨 황금폰은 명태균 씨가 과연 검찰에 제출했으면 그 본만 있겠어요? 복사본은 없겠어요? 아. 뒤집어서 검찰 마음대로 덮을 수도 없을 것이다. 음.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2022년 5월 10일 취임 이후에 나오는 게 있지만 그렇죠. 그 전 거라도요. 네.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굉장히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황당한 통화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쌍욕이라든지 아. 정말 김 여사의 어떤 저렴한 표현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 대목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속에서 그러면 이 내란죄 본연의 것과 사이드에서 별건으로 지금 가고 있는 명태균 씨 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네. 헌재든 그 어떤 기관이든 함부로 이거를 쉽게 뭐 느슨하게 봐준다든지 뭐 인맥 예를 들어 모 헌법재판관은 어떤 인연으로 이번에 임명한 분과의 관계 뭐 이런 걸로 여러 뉴스에 나오잖아요. 우려를 네. 비치고 있지만 절대로 그런 걸로 쉽게 재단할 수 있는 쉽게 이걸 뭉갤 수 있는 그 분위기가 안 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아, 그래요. 헌재 판단에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텐데 얼마나 빨리 판단하게 될지 또 그 내용 결과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사실 이제 박근혜 때도 9대0 만장일치로 이제 파면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의 상황, 그때의 엄중함과 지금의 엄중함을 좀 비교를 해본다면 아니 그 사실은- 박근혜 예. 탄핵 때 생각을 해보시면 당사자가 아닌 직접적으로 그 기소되고 여러 가지 이제 특검을 통해서 간 과정을 보면 어쨌든 최순실이라고 하는 예. 제 3자에 이게 동조를 했느냐 그래서 경제적 공동체라고 하는 그렇죠. 또 희한한 논리가 또 논리가.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거 본인이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 건은 뭐 멀리서 뭐 증거를 찾을 것도 없어요. 본인이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걸 다 진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네.
쓰리타씩 달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경찰청장이라든지 서울청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네. 뭐 나와서 이유 없이 그런 걸 지원해서 얘기할 일은 뭐가 있겠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일부 위증이 있었죠. 분명히 국회에서 그런 게 있었지만 지금 이런 말을 위증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고 보면 입증 아주 간단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본인이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해도 네. 이 명확한 여러 가지 여러 사람의 증언이 있고 기록이 있고 그 기록을 다 지울 시간도 없었겠죠. 지금 지우려고 노력은 했겠지만 네. 그렇다고 보면 이번 건은 본인이 당사자예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탄핵을 시켜봤던 사람이 예. 또 검찰을 거쳐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직접 총칼을 들게 했고 내란 수괴가 돼 있는 거잖아요. 자 예를 들어 구대영 말씀하셨잖아요. 네. 누구 한 명이라도 이 내란에 대해서 예를 들어 봐준다면 그 사람 내란에 동의한다는 뜻입니까? 아마 이번 것도 예. 일단 시간적으로 상당히 빠르게 가야만 한다. 또 갈 수 있다. 복잡하지 않죠 사안이. 심플한 사안이기 네. 때문에 빠르게 결론이 나오고 네, 그 네. 결과도 네네. 파면이 될 가능성이 뭐 거의 뭐 그렇게 안 되면은 국민들이 그 내란 세력을 보기 때문에 네네. 결과도 파면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만약에 예상해 진짜 주셨어요. 그런 일이 만약에 결과가 예, 이상하게 예. 나온다면 그때는 이번 윤석열 씨가 그 저 4차 담화에서 엊그제 한 거에서 처단이라는 표현을 또 본인이 했죠. 예. 그 내란 저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네, 처단.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처단을 네. 국민들이 이제는 처단을 해야죠. 아, 그래요. 만약에 법적으로 안 되는 거라면 이제는 그때는 국민의 마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번에 85명이 반대표를 던졌죠. 네. 그들은 당명부터 아마 바꾸자고 저희가 이 말을 안 해도 나오긴 나올 텐데 그들에게 과연 국민이 있었습니까? 국민의 힘이라고 하는 그 당만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 정말 힘. 창피하니까 당명부터 빨리 바꾸시라. 그들에게 국민이 없는데 왜 국민자를 앞에 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 확인했습니다. 네네. 확인했고요. 근데 이번 사태 윤석열 내란 사태 우리가 좀 지켜보면 성관위에 군인을 보내가지고 네네. 서버를 들고 나오고 뭐 사진을 찍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네네. 제가 자료도 부정선거. 다시 맞습니다. 자료도 오늘도 들고 예, 예. 왔는데요. 그래서 믿고 이게 이제 그걸 밝히겠다는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네네. 오늘 이따가 저녁에 이제 SBS 네. 그것이 알고 싶다의 스페셜로 한다고 해요. 어, 그 부정선거 관련 관리 대책이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이게 제가 네. 대선 때 2021년 12월 29일 작성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네요. 제가 12월 30날 07시 29분에 다운 받았고 그날도 08시에 회의가 있었어요. 자료가 다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거 보고 제가 이제 중앙선관위를 난입했다고 그래서 네. 제가 놀래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문건이 제가 다운 받은 게 있더라고요. 아, 여기에서 보시면 4.15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를 하잖아요. 그 그 다음 장이 이제 정말 소름 돋는 건데 네. 여기 보시면 4.15 부정선거 의혹 사례에서 사전 단계, 선거 단계, 사후 단계. 아. 사후 단계라는 건 뭐예요? 조작하는 서버단을 거. 예. 해킹해서 알고리즘을 변경해서 조작을 해서 후보를 바꿔치기 한다 이 내용이죠. 네. 엊그제 중국 당국에서 굉장한 유감을 표했죠. 여기 보시면 양정철 개입설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3년 전문서죠 만으로. 양정철은 민주연구원장으로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 당교와 교류 협력해서 예. 중국이 개입했다. 이 밑에가 소름 돋는 게 나오죠. 미래 부정선거는 컴퓨터 알고리즘과 해킹이다. 여기 보면 검증 과정에서 서버를 확보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나오잖아요. 네. 로그인 기록을 확보 등이 필요해. 아, 그러면은 이 대선 때도 부정선거에 대한 생각, 의혹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아마 어제 그 윤석열 씨가 네. 담화 발표하는 걸 보고 많은 분들이 정말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술 먹고 하는 건가? 하고 의구심을 많이 가졌죠. 뭐냐면 네. 극우 유튜버들 일부나 주장할 법한 얘기를 마치 굉장히 당연한 듯이 쭉 하면서 부정선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구속된 김용현 전 장관도 본인이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중앙선관위에 군인을 보냈다고까지 자기 입으로 확인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당시부터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그래서 찾아봤던 게 여기 이제 수기로 제가 써왔지만 네. 도대체 부정선거라는 얘기가 몇 번이나 우리가 회의 자리에서 저기를 했을까 해서 이 아, 수기 다 자료가 이제 보셨군요. 하도 많으니까 이런 수기 자료들이 네. 많잖아요. 이거를 네. 다 일일이 이제 읽어봐야 되니까 예. 키워드 검색 이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찾아보다 보니까
무려 9차례나 2022년도에만 부정선거 관련된 회의를 해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부정선거라는 거는 부정선거 감시하는 어떤 기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기구단에서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개표하는 거 관리하는 사람들, 감독하는 사람들 교육 훈련 시키고 뭐 이런 걸 거 아니에요. 보통은. 네. 제가 참여한 회의는 전략단의 실무 책임자들의 회의인데 왜 지속 반복적으로 9차례나 이렇게 부정선거에 대한 걸 했을까? 다시 돌아보면 이들이 집단적으로 세뇌되듯이 또는 노이로제 걸리듯이 윤석열 씨를 포함해서 그를 네. 둘러싼 최고 간부들도 쭉 그랬다. 그러면 3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3년여가 오면서 극우 유튜버를 맨날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점점점 이게 증폭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 확신범 수준까지 갔다. 하나 단적으로 증거가 있는 걸 말씀드리면 2022년 3월 6일 날 의정부 유세예요. 선거 3일 남았잖아요. 3월 9일 날 대선했으니까 거기서 마이크를 또 항상 이렇게 잡잖아요. 마이크를 네. 잡고 의정부 그 유권자들 앞에서 중앙선관위가 썩어 빠졌다라는 표현을 해요. 아. 대중들 유권자들 앞에서 그만큼 이미 그 당시부터 이 사람 인식은 굉장히 극도로 편향돼 있고 위험한 생각들이 많았다. 네. 결국 제가 떠날 때 그런 것들을 보고 굉장히 아찔아찔한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몇 사람한테 그걸 얘기를 했었잖아요. 다 눈여겨 보지를 않았다가 이번에 이제 계엄 비상계엄 선포하고 또 엊그제까지 담화하는 걸 보고 이제 진짜 속되게 많은 사람들이 미친놈 인증이라고 대놓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아, 이 대선 과정에서도 거기에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 그게 계속해서 깊어져서 이 내란 사태까지 제가 시청자 맞다. 여러분들께 정말 양해를 구하면 그래도 제가 인간적으로 같이 모셨고 일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랑 존칭을 한 번도 제가 뺀 적이 없어요. 김건희 여사라고 꼭 붙이고 했었습니다. 그게 예. 제가 떠났고 했지만 인간적으로 그래도 같이 했던 사람들의 최소한 예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 비상계엄을 내리고 물론 저도 체포가 됐겠죠. 뭐 앞에 이제 유명한 분들 또 지도자분들 명단이 이렇게 나왔지만 제가 검찰에서 통신조회 당하고 이런 것들까지 비추어 보면 네. 당연히 뭐 체포 명단에 있지 않겠어요? 이런 네. 것들을 다 생각해 보면서 또 엊그제 그 담화 발표하는 걸 보고 더 이상 제가 이들을 예우해 줄 필요는 없다. 이들이 저의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눈 거잖아요. 저에 대해서도 겨눈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 이제는 윤석열 씨 정도 C자 정도 붙여주는 게 내가 최고의 예우를 하는 거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과거부터 우리가 이제 짚어오면 윤석열 정권의 탄생부터 그동안 우리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12.3 내란 사태로 우리 국민들이 분노를 하게 됐고 이제 탄핵까지 당한 상황이 됐는데 앞으로 이 국민의힘에 전개될 양상 또 이 상황을 좀 우리가 또 정리 좀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큰 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게인 2017이 될 가능성이 99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내란죄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죄로 지금 밝혀지는 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요 며칠 지금 오늘 탄핵되기 전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인 그 주류적인 모습들을 보시면 정말 이상하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국민 뜻과 다를까? 그런데 2017년에 이미 고스란히 나타났었단 말이죠. 거기에 지금 이제 친한계와 친윤계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수의 본질적인 가치 철학이 있었다면 국민에 대한 죄송함과 정말 석고대죄할 마음 이런 것들이 먼저 오면 그 뒷일은 그 뒤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벌써 뭔 얘기가 나왔습니까? 당 대표 얘기, 그다음에 대권에 나갈 사람들, 대권 주자로서의 얘기 이런 게 이제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자리에 대한 얘기죠. 여전히. 그러면 오늘 보세요. 재밌게도 친한계라고 하는 한동훈 대표의 영향력이 겨우 5표다잖아요. 7명은 이미 선언을 한 거고 5명이 더 나왔어요. 그러면 친윤 입장에서는 당장 몰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졌겠죠. 자기들은 어차피 지역적으로 잘 보이고 대주주에게 잘 보이면 재선 3선 4선 가는데 아무 이상 없다. 이거에 항상 매몰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장은 아마 2017년, 2018년 상황처럼
우경화 극단적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이게 선명성이 있거든요. 일단 일견. 그래서 그들이 주류를 이루면서 쫓아낼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이 시점에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지 않는 그분과 윤석열 씨의 인연이 있어요. 광주지검에 근무할 때 두 분이 아마 연배는 비슷하지만 권성동 씨가 부장검사를 했고 여기 방송에 자주 출연하고 있는 김용남 의원도 밑에 네. 검사를 인연이 있다고 했고 하더라고요. 예. 윤석열 씨도 그때 같이 검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부장검사와 이 검사의 관계로 그러면 굉장히 끈끈하겠죠. 그냥 강원도 인맥 뭐 이런 걸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아마 그때 폭탄주를 많이 나눴을 수도 있겠죠. 네. 훨씬 깊은 인연이 있다. 그렇다면 비대위 체제처럼 넘어가는 과도위에서는 원내대표가 아주 전권을 거의 행사를 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또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당대표를 바꿀 거다. 대권 후보로 옹립할 때도 분명히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의 목소리를 내면서 선명성을 강조하면서 선명성이 높은 사람이 대권 후보로 선출될 거다가 네. 뻔히 예상되는 그림입니다. 그래요. 자, 지금 뭐 국민의힘의 상황 의총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총에서 이미자, 김정재, 조은희, 유영아, 이양수, 권영진, 김미애 등의 다수의 의원이 당 지도부가 탄핵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지고 있고, 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지난 12일에 주변 인사들에게 밝힌 내용을 돌이켜 보면 당 지도부 사퇴 주장과 관련해서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단 말이죠. 자, 한동훈 대표가 의총장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으로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의총장에서 의원들의 이런 물러나라 이런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한동훈 대표가 어떤 입장을 또 내놓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네. 이제 한동훈 대표가 본인은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본인의 의사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저 당의 그 당원 당규에 보면 네.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보면 최고위원회 예를 들어서 과반 이상이 무너지면 자동으로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캐스팅 보트를 뭐 장동혁 최고가 쥐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마 장동혁 최고 물러난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아마 못 버틸 거예요. 네. 그 극우적인 목소리의 압력을 그 압박을 네. 못 버틸 겁니다. 아, 그래요. 이 지도부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신용환 교수와 이 상황 또 보수 쪽의 움직임 예측을 해보고 분석을 좀 해봤는데,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가시기 전에 하고 싶은 말씀이나 꼭 하고 싶은 못다한 말씀 있다면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제가 네. 이 자리에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1945년도에 출간된 책이죠. 80년이 지났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탄핵을 시킨 국민으로서 기쁜 날 왜 더 참담하고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되냐면 네. 그 인간을 단합해서 몰아내고 왕이 됐던 왕돼지 나폴레옹이 이제 완전 슈퍼 왕돼지가 된 다음에 그 미니무스나 이런 돼지들이 그 위대한 동지 이 나폴레옹이라는 찬양시를 써서 막 계제를 걸읍니다. 이 걸개로. 네. 지금 참으로 참혹하게도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내란이라는 게 확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찬양을, 즉 부결을 했다는 뜻은 찬양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셈이죠. 굳이 저 결과적으로 보면 네. 이런 세력들이 있고, 거기에서 마지막에 그 반대하는 말을 앰뷸런스에 실어서 병원 보낸다고 하면서 도살장으로 보내죠. 마지막 대목은 와인을 마시면서 인간들과 포커를 칩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 누가 인간인지 누가 돼지인지 구별이 안 됐다로 끝납니다. 즉 우리는 지금 탄핵에 오늘 기쁜 마음이지만 네. 204표밖에 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압도적으로 됐다 그러면 더 국민적 압력으로 더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할 수 있었는데 네. 85명이나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발끈을 다시 단단히 동여매고 그 나머지 85명도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국민적 압력을 지금부터 신발끈 동여매고 다시 시작해야 될 때라는 그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발끈을 다시 동여매야 될 때다. 긴장을 네. 계속해서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고 저희가 다음에 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용환 교수 말씀을 들어보고 앞으로의 전국을 예상을 해봤고요.